2월 넷째 주 송사무장쇼. 자, 오늘 할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너 보이나요? 예, 송사무장의 서재. 많은 분들께 사무장님께서 해주시는 좀 도서가 궁금합니다.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송사무장쇼 코너에서 한 권 한 권씩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까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순위 400대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형 기업, 와, 미국은 74%예요. 그리고 중국은 97%, 일본은 100%. 여기는 상속을 안 해주나? 어쨌든 저는 이거는 통계를 가지고 딱 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400대 부에 있는 거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에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해 드릴 기업입니다. 이건 지금 한국입니다. 한국. 맞추시는 분께 엑시트 플래너 한 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히는데? 근이민이 너무 빨리 맞히면 재미없잖아요. 근이민이님, 이거 누가 이거 정보를 유출한 것 같은데? 아니면 책을 보셨거나. 자, 하루 100만 명, 하루 평균 500만 개가 팔린대요. 시간당 42만 개, 국민 1인당 35개씩. 그리고 이거는 특징적인 게 가난한 사람, 중산층, 뭐 부자 그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골고루 좀 구입하는 상품이라는 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매출이 3조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엄청나다, 정말 크다는 거를 느끼지만 금액 자체가 사실 1,000원짜리를 팔아서 이 정도의 매출을 낸다고 하는 거는 거의 정말 국민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자수성가형 기업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좀 새겨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궁금해하고 책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나는 더 보충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여기서 특징은 늦은 나이에 좀 시작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다이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얻었던 메시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세, 저는 이게 또 중요했어요. 45세 직장에 사표를 내고 무역업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백엔샵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다이소에 상품을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제가 좀 띄었던 거는 우리가 지금 1,000원짜리잖아요. 1,000원이라는 금액은 지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액수에 해당되는데, 자, 이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싼 거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1,000원이지만 오히려 품질이 먼저 좋은 상품을 찾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아까 무역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거, 이거를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이소는 일본 회사가 아니에요. 1997년, 이때가 지금 IMF죠. 이 시절에 천호동에 다이소라고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실 1997년은 IMF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무너지는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불황이 오면 두 가지로 소비의 양극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예 고가가 잘 팔리거나 아니면 아예 저가가 잘 팔리는데, 큰 IMF가 왔지만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고 탄탄한 기업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경과하고 나서 매장이 총 700개가 되고 지난해까지 매장이 1,350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보면 다이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소가 정말 스타벅스처럼 집객력을 가졌구나. 집객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는 이미 사람들 마음에 다이소네, 그냥 편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망한 상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늘 관찰을 하는데, 부천 중동의 다이소도 원래 뭘 해도 망했던 자리였어요. 거기에 또 다이소가 1, 2, 3층으로 해서 흥하는 거, 그걸 봤었고, 제가 지하 상가를 바꾸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하에도 다이소가 들어가서 야, 지하도 먹히는 아이템이구나.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부동산의 위치보다도 다이소가 있으면 일단 더 좋게 느끼는 그 정도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년 차 됐을 때 매출이 4,600억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제 2조 5천억,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는 기업.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잖아요. 이런 위기에도 다이소는 어떻다고요? 이 저가샵이니까 이때도 성장하는 또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이소는 한국 토종 기업이다. 일본에서 지분 투자를 하긴 했지만 순수 박정부 회장님이 창업주이면서 키워나간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글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대해서 전 다이소 싫어요, 저는 거기 별로예요, 그런 의견은 별로 없이 긍정으로 하는 문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 좋은 글귀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결과만 놓고 생각하지만 어떤 일이든지 처음, 즉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사실 지금 결과는 엄청나잖아요.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45세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저도 작은 성공을 계속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마다 자기가 아직 자기 자신이 세웠던 목표치가 아니고 나는 더 큰 그림, 더 큰 그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더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류센터도 짓고 뭐 여러 가지를 더 확장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처음 시작은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정말 꾸준하게 하는 게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이긴다고 했는데 제가 뭐 3년이라는 시간도 강조했지만 이 기업은 벌써 10년, 20년 그 이상을 해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시간을 지속하게 되면 이 꾸준함에서 정말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 있구나.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런 문구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위대한 업적을 거뒀던 분, 나보다 더 큰 삶을 살았던 분의 그런 마인드를 내 걸로 소화해가고 그거를 하나씩 실천해 가면 자기 자신도 평범한 삶에서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작은 일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작은 성공부터 항상 잘 챙겨야 되고, 그래야지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마음가짐,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걸로 좀 잘 소화하고 나도 그렇게 경건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사실 되게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우리가 숨은 노하우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비법이 뭐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내는 게 저는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꾸준함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뭐든지 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책에서 얻는 성공 법칙 두 번째,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것도 저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집중은 본질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다. 본질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는 사람만이 운명과 세상을 바꾼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면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일로 갈까 저리 갈까 이거 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향을 정했으면 일단 그게 완성될 때까지는 해나가고 한 가지를 계속 치고 나가야지만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가끔 보면 우리 행크 회원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져서 그 사라진 게 포기해서 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야 다른 게 이게 더 뭐가 좋대, 이게 좋대, 이게 요즘 돈 된대 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정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흐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거는 항상 적어 두시면서 거기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제안이 왔을 때 그러면 과감하게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제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에서도 정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돈 벌었대 이게 아니라 그거를 과연 내가 잘 소화하고 가는 길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거를 항상 좀 파악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게 좋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박정부 회장님 거를 제 식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이 책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보천리, 수고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인내와 성실로 하게 된다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이 작은 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목표가 없으면 이 한 걸음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나눈 다음에 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해 가는 거는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키즈 포레에 갔었는데 거기에 저랑 동갑인 회원분이 계시더라고요. 행크 회원분. 아마 제 강의를 2010년도 11년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행크 강의를 들은 다음에 한 10년이 지났죠. 그래도 어느 정도 월세는 세팅을 했어요. 한 500에서 뭐 1000만 원 정도 사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정도 되면 어때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힘도 없고 이른바 늘어져 있고 쉬고 있는데 사무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달리시냐, 그거 너무 놀랍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아직 되게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여도 내가 어떠한 거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젊음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리고 재미있거든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그런 성과도 있기 때문에 박정부 회장님도 45세 시작하셨잖아요. 그때 보따리상, 그러니까 완전히 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백엔샵에 가서 영업을 하면서 하나씩 물건을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가게 하나 차린 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고 정말 한 걸음씩 우직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겁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해서 성과 거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늦은 나이 하면 또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보너스로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도전에는 늦은 나이란 없다. 맥도날드 창업주 레이먼즈 엘버트 크록, 직업도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종이컵 판매사, 밴드, 여기 나이트 밴드 멤버였더라고요. 역시 나이트 밴드 그 경험이 좀 크게 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저거는 좀 반갑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본인의 기술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52세 나이에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서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하고, 자, 이분들은 기술자지만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거는 계획이 없던 거고, 그러니까 52세에 접한 다음에 맥도날드 설립을 해서 지금 34개국 8,300개로 확장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도전, 이런 생각을 옮기는 것도 52세의 나이에 했다. 맥도날드 회장님보다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분 있죠? KFC 할아버지. 이분도 농장일, 페인트공, 하이클래스가 아니었습니다. 뭐 주유소, 뭐 이걸 했는데, 자, 이분이 시작했던 나이는 65세예요. 65세. 그러니까 박정부 회장님 45세, 아까 맥도날드 회장님 52세, KFC 할아버지 65세. 자, 이분도 자신의 조리법 가지고 1008번 거절 당한 다음에, 야, 이 거절 당하면 여러분 부동산 가서 시세 물어보고 한두 번 거절 당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의기소침이 돼 있는데, 자기 조리법 가지고 1008번 거절 당한 다음에 1009번째 식당에서 받아줘서 그 다음에 KFC 1호점으로 확장하고 4년 뒤에는 점포 200개로 확장을 했다. 내가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의지고 내 도전이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에는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마음먹은 거는 언제든지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크에서도 좋은 성과 이뤄내시기를 응원합니다.